보는 애가 있으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봤을 텐데. 친구가 나보다 눈을 못 찾고. 그러면은 그 자습서는 그러면 다른 문제가 따로 있죠? 자습서의 문제들도 있지. 연습 문제 뭐 있지? 교과서랑 자습서는 그냥 한 세트야. 이거 한 세트야고. 교과서랑 자습서는 무조건 그냥 이건 같이 봐야 되는. 개념 한 통 그린이 한 세트인 것처럼 교과서랑 자습서는 한 세트라고 원래. 근데 이 세트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에 놀랐다고.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는 거, 현 중학생들의 실태가 이 정도구나. 진짜 존재를 몰라요. 심각하다, 살짝. 근데 뭐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근방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라 이근방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궁금해. 지금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이 동네에서 입시 나온 애들 아무도 없지. 그치?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근방에서 중고 나와가지고 대학을 지금 입시를 간 애들이 없잖아. 맞지? 걔네들의 지금 고2지. 그치? 지금 고2지. 이제 그 친구들이 내년에 시험 봐서 가는 통계치가 살짝 궁금해졌어. 과연 이 지역에서 결과가 물론 어느 지역 어느 동네를 가든 딱 특출나게 잘하는 소수들은 있어요. 그 소수들은 어디에나 있어. 그래서 그 소수들 말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평균치가 이렇게 상향 평준이냐 하향 평준이냐가 좀 의미가 있거든. 근데 과연 평균보다 높을까? 낮을까? 비평준이랑 그거랑 뭔 상관이야? 비평준이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냥 평균 똑같은 말. 평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그게 뭔 상관이냐고. 아니, 평균적인 결과보다 높을까 낮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등급이 평균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지역 애들의 수능 성적 평균이 4보다 높을까 낮을까라는 거지. 물론 잘하는 몇 명은 항상 어디에나 있으니까 걔네 빼고. 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물어봐야지. 25년 물어봐. 24시간. 그 뭐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지금은 왜 물어? 지금은 일하는 시간 일하는 모든 시간 수학을 보고 있지 않을까? 계산을 해보진 않은데 자는 시간 뭐 5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뭐 2시간 뭐 빼고 7시간 빼고 뭐 나도 쉴 때는 쉬니까 뭐 쉬는 거 한 3시간 빼고 그러고 나면 온리 수학 아니야? 14시간. 와. 아니 수업하는 것 포함해서 14시간 수업. 그렇잖아. 정신병 걸린 거 진짜 터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학원 강사는 정상인일 수가 없다니까. 이거를 좋아하지 않으면 못해. 너 수학 싫어하는데 수학 이렇게 14시간 동안 풀고 있으면 할 수 있겠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결이 좀 달라요. 너같이 말 안 들어도 그냥
그래, 애들이니까 하고 넘어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근데 솔직히 학생 때는 더 했지. 더 했지. 지금은 이게 내가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푸는 시간 중에 내가 공부를 하는 거는, 공부라고 하는 건 내가 모르는 거를 풀 때 공부인 거고. 그치? 내가 아는 거를 뭐 수업을 하고 가르쳐 주는 거는 뭐 이제 이거는 공부의 영역이라기보단 좀 다른 거잖아. 근데 학생 때는 뭐야? 모든 시간이 공부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밀도를 좀 따져보면 지금은 학생 때보다 좀 덜 하는 거긴 하지. 당연하지. 그때는 모든 문제가 모르는 거니까 내가 다 머리 쥐어뜯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 다른 쪽의 공부지.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부의 밀도를 따지면 학생 때가 훨씬 높죠. 지금보다는. 지금은 솔직히 좀 즐기면서 하는 거고. 헤이, 모르지? 행렬 뭔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나도 학생 때 몰랐을 거 아니야. 아씨, 그럼 뭐야? 아씨, 행렬 뭔데 이게? 이러면서 했을 거 아니냐고, 나도. 그러면서 했을 때가 더 힘들었지. 지금은 너넨 행렬 모르잖아. 그치? 이게 뭐 선형대수인 것도 모르잖아. 그치? 약간 뭐 그런,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대학 가면 이제 행렬이 선형대수라는 과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과목명이에요, 선형대수. 너네 고2 때 대수 하잖아. 이름이 이제 바뀌어갖고 대수. 그거 이제 또 다른 느낌. 선형대수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있다가 이제 나 졸업하고 나서 얼마 뒤에 빠졌어,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가 지금 교육과정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십몇 년 만에. 지금 다시 들어온 건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어려운 거 다 빼고 겉핥기만 들어왔어. 자, 예를 들면 이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네가 어떤 숫자를 배우잖아. 2라는 숫자를 배우잖아. 그럼 이제 얘랑 뭔가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1이란 숫자는 숫자 입장에서는 뭐야? 항상 똑같은 게 나오게 해주는 항등이지, 항등. 1에다 뭘 곱해도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 그치?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게 단위라고 보면 되는데, 요 단위에 해당하는 게 항상 수학에는 있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치? 자, 어떤 수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요 단위가 나오게 해주는 걸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역이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역수라고 불러요. 이해돼? 이해돼? 네, 요런 역할을 해주는 게 행렬에도 있고 함수에도 있어. 그래서 그냥 이거는 흘려듣기만 해. 어떤 행렬이 있어요. 근데 그 행렬에다가 뭘 곱했더니 이제 할 거야. 여러분 앞으로 할 거야. 이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1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행렬에도 있습니다. 이 단위 역할을 해주는 애가 나오게 해주는 어떤 거라고 하는 거. 이게 행렬이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랑 곱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합성이라는 걸 합니다. 합성이라는 걸 뭘 하는데 이것도 y는 x라고 하는 단위 함수가 나오게 해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공수 2 할 때 할 겁니다. 그러면 얘도 뭐야? 이 함수에 이거 뭔가를 하면 단위가 나오는 애니까 얘도 뭐라고 부르겠어? 역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에 역이라고 붙는 것들은 이 녀석한테다가 뭔가를 해주면 이 단위가 나오는 녀석들한테다가 역이라고 하는 걸 붙여. 그냥 그러려니 해. 흘려들어 그냥. 응? 근데 그래서 행렬을 배울 때 요 역행렬도 반드시 나와야 뭔가 그러니까 이거야. 2 나누기 2가 1이잖아. 2 나누기 2가 결국 역수 아니야. 맞지? 그러면 모든 사칙연산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나왔으면 뭐도 있어야 돼. 나누기까지 나와야 이게 완성이 되지. 근데 니네 지금 행렬에 뭐가 빠졌냐면 역행렬이 빠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누기가 없는 거거든. 그냥 이상한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역행렬이 안 빠졌어.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 역행렬이 들어가야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씨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했고 지금 나누기를 안 한다는 소리거든. 이상하잖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행렬 좀 설명을 할 건데 뭐 정작 어려운 거는 빠졌으니까 뭐 네 되게 심플합니다. 쉬워요. 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수를 요렇게 괄호 형태로 이제 묶습니다. 이렇게 괄호 형태로 묶는 건데 요 행과 열이라고 하는 게 한자야. 행이 뭐야? 가로. 요 가로를 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로. 요 세로를 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쳐져서 행열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행열인 거야. 뭐 이름은 단순하죠.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어서 행열이다 요거고, 요 괄호 안에 요 행과 열을 가지고 숫자를 배열하는 거야. 배열.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행이 너네 뭐 엑셀 같은 거 알잖아. 그치? 엑셀 같은 거 알 거 아니야. 뭐 그 표 같은 거 그냥 표 알지? 표의 가로를 뭐라고 불러? 행이라고 부르고요. 세로를 열이라고 불러요. 그건 알 거 아니야. 그거라니까? 가로가 행이고 세로가 열이라고. 그럼 그 표 안에다가 숫자를 썼어. 요 표 안에다가 숫자를 여기다 23, 여기다 11, 여기다 10, 그 다음에 여기에 뭐 41, 여기에 2, 여기에다 3이라고 썼어. 그럼 얘의 위치는 뭐야? 1행 1열이죠. 1행에 1열에 있는 거. 그럼 얘는 뭐야? 1행에 2열에 있는 거. 얘는 1행에 3열에 있는 거. XY 좌표. 자, 그래서 행렬에도 몇 콤마 몇이라는 거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어떤 숫자가 I행에 J열에 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A 1, 3이다 라고 하면 뭐야? 이게 1행 3열에 있는 거야. 누구겠어? 10. 네, 얘는 10인 거야. 이렇게 좌표 찍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A의 2행 2열은 뭐겠어요? 그 11. 이겠지. 2행의 2열. 여긴 1행이잖아. 잠시만, 너무 2행에 2열. 2열. 좌표 인형 뽑기. 1행, 2행이니까 2행에서 뭐? 2열. 2행에 2열. 예. 그러면 A의 2행 3열은 뭐겠어? 2행에 3열. 예. 3. 네, 요렇게 배열을 하는 걸 행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밑에 거기 설명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너네 그 표에서 많이 보는 거잖아. 국어 뭐 이렇게 표 그려놓은 거. 그거를 숫자만 따다가 쓰는 거야. 숫자만 따다가 85, 92, 80, 70, 84, 그리고 96 이렇게 숫자만 따다 쓰는 거야.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게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게 될 얘기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행렬을 부를 때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거를 그냥 부를 때 n by n 행렬이다라고 부르는데, 자,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써있죠. 그 밑에 보면. 자, 요게 뭐냐면 여기가 행이야. 여기가 행. 그 다음에 여기가 열이야. 항상 순서는 그래요. 행열이라서 행이 먼저 오고 열이 나중에 오는 거야. 이거 거꾸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너네. 알겠지? 거꾸로 쓰면 안 돼. 이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행과 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행열이에요. 항상 앞에 오는 게 행이야. 여기에서도 뭐야? 이게 2행 3열인 거야. 이거 거꾸로 쓰면 값이 당연히 다르지? 거꾸로 쓰면 안 돼요. 자, 요 m 곱하기 n 행열이다 라고 하는데 요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가 2 곱하기 3 행열이다 라고 하면 행이 몇 개? 행이 2개, 열이
3개. 요거지. 행이 2개, 열이 3개. 그 다음에 뭐 4 곱하기 1 행열이래. 그러면 어떻게 생겼겠어? 행이 4개일 거 아니야? 세로로 길겠죠? 행이 하나, 둘, 셋, 넷 와야 되니까. 행이 세로고 열이 가로가. 행이 가로, 행이 가로 열이 열이 세로. 열이 1개잖아, 여기. 헷갈리는 행이 가로 줄이 4개, 세로 줄이 1개. 자, 그러면 4 곱하기 2 행열은 뭐겠어? 가로 줄이 4개고요, 세로 줄이 2개. 요렇게 괄호 쳐가지고. 그럼 여기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요렇게. 괄호가 있어야 행열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행열이에요. 그 다음에 뭐 3 곱하기 7이래. 그럼 어떻게 돼? 가로가 하나, 둘, 셋이고,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요렇게 생긴 게 3 곱하기 7 행열이겠지. 요 만나는 요 지점마다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요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곱하기라고 다 하고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3/7 이렇게 부릅니다. 뭐 그거는 뭐 내가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뭐 굳이 곱하기라고 안 해도. 자, 그래서 행렬의 이름이 저렇게 정하는 거예요. 행렬의 이름을. 얘가 몇 바이 몇 행렬이냐 요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 얘기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275의 행렬의 I, J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I가 뭐야? 행이고 먼저 오는 게 행이라고 항상. 그 다음에 J 쪽이 뭐야? 열인 거야. 2,3이라고 하면 뭐야? 2행 3열인 거야. 알겠지? 7,1이면 1열. 7행 1열인 거고.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쓴다? 지금 내가 여기 써줬던 것처럼 행렬의 성분을 A에 I, J 이렇게 씁니다. 행과 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찾는 것까지 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이다 라고 그 밑에 나오는데 어떤 행렬 하나 A가 있어. 근데 얘가 2 곱하기 2 행렬이래. 그러면 요렇게 4개가 들어있겠죠. 2행 2열이니까. 그리고 또 B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가 3 곱하기 1이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행이 몇 개? 행이 3개니까 요렇게 3개 있을 거고 열이 1개니까 여기서 그냥 닫으면 되겠지. 그죠? 이거 처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계속 그려보면 돼. 가로줄이 3개라고. 자, 근데 이런 상황이면 요 두 행렬이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함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어떤 같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같아야 돼? 모양이 같아야 돼. 생긴 꼬라지가 같아야 그 다음에 내용물이 같은지 아닌지를 따져볼 거라고. 생긴 거부터가 다른데 걔랑 고양이가 같대. 그게 가능해? 그지? 그러니까 생긴 거부터가 다른데 뭐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뭔가 같다를 얘기하고 싶으면 모양부터가 같아야 돼요. 네모면 네모, 세모면 세모,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일단 생긴 꼬라지부터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얘와 얘가 같다로 얘기를 하려면 얘도 일단 2 곱하기 2의 모양새는 맞춰야 될 거라고. 요렇게. 이해돼? 그럼 2 곱하기 2고 2 곱하기 2야? 그럼 모양은 맞춰졌어. 그럼 이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또 추가로 내용물 또한 똑같아야. 예를 들어 여기가 1, 2, 3, 4야. 근데 여기가 2, 3, 4, 5야. 내용물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1, 2, 3, 4가 이 내용물까지 같아야 뭐다? 비로소 이 두 행렬 A와 B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뭐? 야, 버터링이면 버터링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모양이 똑같아야지. 버터링이랑 포카칩이 같아 하면
버터링이랑 프링글스가 같아 하면 일단 생긴 거부터가 다르니까 아닌 거고, 그지? 모양이 일단 같아야 된다. 그리고 안에 구성 성분 또한 다 같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1, 2, 3, 4 들어있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에 만약에 순서가 2, 3, 4, 1 이렇게 돼 있어. 이러면 이건 같아 달라? 아닌 거야. 위치까지 다 똑같아야 된다고. 그냥 복붙이 돼야 같은 거라고. 알겠지? 요 위치까지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복붙이 돼야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죠? 2x는 2x여야 같은 거지. 2는 2여야 같은 거지. 2가 1이다 하면 틀린 거잖아. 그죠? 완전 똑같아야지 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자, 빠르게 할 겁니다. 609번 보시면 609번 보시면 자, 행렬 A를 하나 줬어요. 행렬 A는 마이너스 2에 6에 1에 0에 4에 10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제1열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요. 제1열이면 어디? 여기입니다. 자, 이 성분이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이걸 다 더하래요. 얼마야? 네, 3이죠. 그 다음에 제2행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 2행이 어디야? 2행이 요거야. 성분은 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 자, 그럼 얘랑 얘 더하면 1이지. 그치? 2행의 성분의 합. 요러면 끝난 겁니다. 자, 610번은 610번은 굳이 뭐 행렬은 안 쓸게요. 저거 다 쓰는 것도 일이라. 자, 그림 문제 보면서 하시죠. 1,2 성분과 저 A 행렬에서 1,2 성분과 3,1 성분의 합을 하래요. 자, 1,2면 뭐야? 1행 2열이라고. 그럼 얼마야 여기서? 4고요. 자, 3,1은 3행 1열이니까 얼마예요? 0이야. 4 더하기 0 하면 얼마야? 4겠지. 자, 그 다음에 A의 1, 1과 A의 2, 3과 더하고 거기에서 A의 3, 2를 빼랍니다. 자, 1행 1열의 성분이라는 소리예요. 1행 1열 성분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요. 2행 3열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네, 2행 3열 마이너스 2고 3행 2열은 2야. 근데 그 2를 또 빼래. 그럼 얼마? 마이너스 5입니다. 별거 없죠? 네,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요. 자, 611번 보시면 자, 611번 보시면 뭔가 적어줬어요. A의 IJ는 뭘 따르느냐? 어떤 규칙을 따르느냐? I의 제곱을 한 다음 3J를 빼랍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근데 I랑 J가 뭐랑 뭐래? 1과 2만 있대. 여기에다가 I랑 J가 1이랑 2만 있대요. 자, 그러면 I는 행이고 J는 열이잖아. 지금 순서를 봤을 때. 그럼 I가 1, 2만 있다는 건 몇 행까지 있다는 소리야? 2행까지 있다는 소리고요. J도 1이랑 2만 있다는 건 뭔 소리예요? 2열까지 있다는 소리예요. 아, 그럼 내가 원하는 A 행렬은 몇 곱하기 몇 짜리야? 2 곱하기 2짜리였던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안에 내용물을 채워보자 이건데, 자, 얘가 뭐야? A 1, 1이지. 1행 1열. 그럼 I가 1, J가 1인 거잖아. 아, 그럼 여기다 넣어보면 A의 1, 1은 뭐가 돼요? I에다 1 넣으면 1이고 여기다 1 넣으면 빼기 3이야. 그러면 값이 마이너스 2지? 아, 1행 1형 성분이 마이너스 2라고. 자, 그러면 A의 2행 1열 성분 해볼까? 자, I에다 2 넣으면 얼마예요? 4고요. J에다 1 넣으면 빼기 3이니까
2행 1열 성분은 1이다. 그럼 여기겠지, 1. 문제 없지? 네. A의 1, 2. 자, I가 1이야. 1이고요. J가 2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겠죠. 1행 2열 성분 여기는 마이너스 5고. 자, A의 2, 2행 2열 성분은 그럼 얼마겠어요? 계산하면? 네,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가 마2다. 자, 그래서 행렬 A를 구하라 했으니까 요렇게가 네, 행렬 A가 되는 겁니다. 뭐 대입하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 어려울 건 없지. 위치만 안 헷갈리면 돼. 행과 열이다 라는 위치만 안 헷갈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2번 보시면 또 다른 식으로 줬어요. A의 IJ가 뭐냐면, 자, I를 따른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J래요. 언제? 경우를 줬어. I가 J 이하일 때는 I를 찍는데, 그 다음에 I가 J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J를 찍는데. 자, 근데 옆에 문제에 보시면 I랑 J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 2,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행렬 A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일까? IJ가 1, 2, 3까지 있으니까 3 곱하기 3이지. 3 곱하기 3까지 갈 거야. 오케이. 3 곱하기 3까지 갈 거다. 자, 근데 A의 1, 1이잖아, 여기가. 1, 1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I가 J 이하일 땐 I래. 1, 1이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거지. 1은 1 이하다잖아. 그치? 그러면 I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여기 1이겠죠? 그러면 IJ가 1, 2면 J가 더 크니까 I를 따라가는 거지. 그럼 여기도 1이겠지. 그 다음에 IJ가 1, 3이면 또 뭐야? J가 아직도 더 크잖아. 그럼 I가 1이니까 1 가져오는 거고. 자, 그럼 여기는 2, 1이야, 맞지? 2, 1이야. 근데 문제에서 I가 더 클 때는 뭐 한다 그랬어? J에다가 음수 취한 거. 2,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2는 IJ가 같으니까 여기 거일 거고. 2, 2면 I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여기 2죠. 그 다음에 2, 3이면 그것도 2겠지? 자, 3, 1이면 3행 1열 3, 1이면 이거 갈 겁니다. I가 더 크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일 거고요. 3, 2면 그래도 I가 더 크니까 밑에 거라서 J에다가 마이너스 3, 2니까 그럼 마이너스 2. 자, 3, 3이면 다시 위에 거네? 3, 5겠죠, 이렇게. 그냥 퍼즐놀이야, 그냥. 퍼즐 어려워. 뭐 그럼 아쉬운 거고.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수도 있어. 그냥 야, 숫자 집어넣고 뭐가 더 큰지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612번 봅시다. 612번은 지금 도형이 좀 그려져 있는데요. 새 도시 P1, P2, P3의 통신망이랍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도시 PI 그리고 PJ 사이에 연결된 통신망의 수를 행렬 IJ의 성분 AIJ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그 말은 뭐야? 요게 지금 A의 1, 1이다라고 하면 뭐야? P1에서 P1로 연결된 통신망 수세라는 소리고, 그치? A의 1, 2면 뭐야? P1에서 P2로 연결된 통신망 수세라는 소리고, 이제 그 얘기예요. 그냥 똑같은 문자끼리 대응하면 되니까. 자, 그랬을 때 행렬 A를 구하랍니다.
근데 A에 봤을 때 I, J가 1, 2, 3까지래요. 1, 2, 3까지겠지. 도시가 3개 있으니까. 그럼 뭐야? 3 곱하기 3행렬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총 9칸 들어가겠다. 자, 그럼 보자. 1에서 1로 연결된 데 있어, 없어? 1에서 1로 연결된 망 있어, 없어? 없지? 네, 1에서 1로 돌아오는 망은 없어요. 그럼 0. 그럼 1에서 2로 가는 망은 몇 개 있어? 3개. 1에서 3 가는 거는 2개. 그럼 2에서 1 가는 거는 3개. 2에서 2 가는 거는 없고요. 2에서 3 가는 거는 1개. 자, 3에서 1 가는 거 2개고, 3에서 2 가는 거 1개고, 3에서 3 가는 거 없고요. 그럼 뭐 별거 없잖아. 뭐 말할? 자, 그 다음에 613 보시면,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B값 구하라 그랬는데요. 행렬이 하나 있어, 여기. 근데 요 행렬 한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같다가 있습니다. 등호가 있어요. 같대, 이 두 행렬이. 자, 그럼 뭐 해야 된다고? 모양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 오른쪽도 보니까 2 곱하기 2 맞지? 모양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모양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도 따져야 된다고. 안에 내용물도 같아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C가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되니까 C가 얼마라는 소리야? C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야. C가 마이너스 2야. 그럼 C 빼기 D도 1이어야 되는 거, 이거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요 C 빼기 D가 1인데 C가 마이너스 2니까 D는 얼마여야 될까? D는 마이너스 3. 그렇지. 이렇게 두 개는 구했어. 자, 그럼 이제 요것도 해야 돼. A 더하기 B가 얼마여야 돼요? 5여야 되고요. A 마이너스 B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A는 얼마야? A는 2고요. 그럼 B는 3이고. 그럼 다 구했네. 그치? 모양 같아야 되고 안에 내용물끼리 같아야 되고. 별거 없지? 아직까지는 별거 없어. 이제 아직은 튜토리얼이니까 아직 별거 없어. 이 정도는 그냥, 네. 아니, 같은 그림 찾기잖아. 오늘 숙제가 튜토리얼 가지고 몰라요. 오늘 끝냈어야 되는데 맨날 밀려가지고. 잔소리 좀 안 하고 싶다 진짜. 몰라. 이 잔소리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두 가지 행렬이 있을 때 얘네 둘이 같대요. 같대. 모양 같아? 모양 같지? 당연히 같아야 돼. 모양 같아.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같아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5가 뭐랑 같아야 돼? 6x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자,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 만족하는 x값 뭐랑 뭐예요? x가 1이거나 5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밑에 녀석도 보시면 y제곱 마이너스 4y가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되니까 더하기 3이 0이다. 그럼 y는 어떻게 돼 여기서? y는 1 또는 3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실수 xy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래요.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순서쌍 뭐 있어? 1,1,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5,1, 그리고 5,3 이렇게 네 가지 나오겠죠. x, y의 순서쌍. 5,1, 5,3.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뭐 한다고? 행렬의 사칙 연산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덧셈과 뺄셈 나오죠. 자, 그 행렬은 덧셈과 뺄셈까지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던 사칙 연산이랑 비슷해. 비슷한데 내가 아까 역행렬 없는 거 문제라고 했지. 왜냐면 행렬의 곱셈이 좀 특이합니다. 자, 행렬의 곱셈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숫자 곱할 때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랑 같은 거 맞니? 맞죠? 근데 행렬은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랑 무조건 같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르다고 보는 게 맞지. 거의 같은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네, 요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렬은. 그래가지고 역행렬이라는 게 이제 나눗셈이잖아.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안 하니까. 근데 행렬도 덧셈과 뺄셈은 똑같아요. A 더하기 B 행렬 한 거나 B 더하기 A 행렬 한 거나 요거는 성립합니다. 마찬가지 빼기도 뺄셈은 근데 원래 안 되지. 네,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우리 원래 숫자도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 성립하지.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근데 행렬은 뭐야? 덧셈에 대해서는 성립하는데 곱셈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뺄셈은 뭐 원래 숫자도 성립 안 하니까. 맞지? 뺄셈 1 빼기 2랑 2 빼기 1이랑 같아? 원래 성립 안 하죠? 네. 뺄셈의 교환 법칙은 원래 성립 안 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는 더하기 빼기를 할 겁니다. 자, 더하기 빼기도 네, 별 문제 없어요. 자, 일단 더 하려면 잘 생각해봐. 유리수랑 무리수 더할 수 있어 없어? 유리수랑 무리수. 못 더하죠? 그러면 실수랑 복소수 허수랑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더하지? 자, 덧셈이 가능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 수체계가 같아야 돼. 그치? 수체계가 같아야 돼. 행렬은 어떨까? 모양이 같아야 더하든 말든 하지 라는 얘기가 됩니다. 모양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둘은 더할 수 있어. 더하면 뭐 어떻게 돼? 얘랑 얘랑 더하고 얘랑 얘랑 더하는 거야. 같은 위치에 있는 애끼리. 그러니까 보자. 요렇게 A 행렬이 있는데 A, B, C, D야. 그 다음 B 행렬이 있는데 1, 2, 3, 4야. 자, 이러면 A랑 B 행렬을 더했을 때 뭐가 되냐면 A랑 1이 더해지고요. B랑 2가 더해지고요. C랑 3이 더해지고요. D랑 4가 더해지고 끝입니다. 자, 이렇게 더할 거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면 돼, 안 돼? 모양이 다르면 일단 못 더해. 계산 불가입니다. 알겠죠? 덧셈은 모양이 같아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실수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곱할 수 있다고? 뭐 2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그럼 곱하는 건 뭐야? 이 안에 있는 성분들에다가 다 K 곱해주면 돼요. B 곱하기 K, C 곱하기 K, D 곱하기 K. 껍데기 안에다가 다 곱해주면 됩니다. 요게 덧셈. 그럼 행렬의 뺄셈은 뭐겠어? 같은 위치에 있는 애끼리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빼면 되는 거야. 뺄셈은 하면 뭐겠어? A 빼기 1, B 빼기 2, C 빼기 3, D 빼기 4. 뭐 그것까지는 문제 없죠? 네, 여기까지가 행렬의 덧셈이랑 뺄셈이랑 실수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얘기가 나오는데 행렬의 덧셈에선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행렬이 있을 때 A, B 행렬 먼저 더하고 C 행렬 나중에 더하는 거나 B 더하기 C 행렬 하고 A를 나중에 더하는 거나 상관없다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있을 때 1, 2 더하고 3 더하는 거나 2, 3 더하고 1 더하는 거나 똑같잖아? 네, 그 얘기예요. 덧셈에 대해서는 네, 뭐 크게 문제 될 거 없다. 자, 그리고 280쪽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숫자에 1이라는 녀석과 0이라는 녀석이 있지. 그치? 자, 수학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
순열에서 뭐 있었어? 0 팩토리얼. 이 1의 역할을 해주죠. 그지? 자, 지수에서 뭐 있었어? 0제곱이 1의 역할을 해주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때는 항상 그 단위라고 하는 게 생겨야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항상 1의 역할과 0의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존재하게끔 만들어, 체계를. 그게 있어야 의미가 생기거든.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행렬에도 영행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뭐 해주는 애겠어요, 얘는? 0의 역할을 해주는 애야. 자, 기준은 뭐겠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이 0일 때 영행렬입니다. 몇 곱하기 몇이든 상관없어요. 영행렬은 5라고 쓰는데 0의 좀 그 알파벳 느낌으로 5라고 씁니다. 5. 그 수학 되게 단순해. 그니까 알고 보면 동의 안 보는 느낌으로 모르겠습니다. 행렬 A, B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영행렬은 조금 그 0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5가 영행렬이라고. 5를 영행렬이라고 부른다고.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0이랑. 진짜야. 그런 의미라고, 기호가. 5가 0이라고요? 행렬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행렬 쓸 때 5행렬, 5행렬이라고 쓰는 영행렬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얘는 1 곱하기 1행렬이든 2 곱하기 2행렬이든 뭐 3 곱하기 1행렬이든 아무 상관없이 다 뭐야? 모든 성분이 다 0인 거 말하는 거야. 다 0인 거. 0, 0, 0, 0. 뭐 1 곱하기 1이면 뭐야? 0. 2 곱하기 2면 0, 0, 0, 0. 3 곱하기 1이면 0, 0, 0. 이게 영행렬. 그러니까 영행렬은 뭐야? 아무 의미 없지. 그냥 뭐 하는 거야? 다 0으로 채워주는 거니까 사실 이 몇 곱하기 몇인지는 의미 없어. 그냥 뭐라고 맞춰주면 되거든. 어차피 다 0이니까. 아무것도 없다의 의미잖아, 영행렬도. 네, 그런 맥락으로 5라고 씁니다. 알파벳 5로 쓰는데 숫자 0이랑 비슷하니까 0이 하는 역할을 제가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뭐야? A에다가 영행렬을 더했어, 이렇게. 그럼 뭐 나와? 그치? 그래, A가 나와. A에다 영행렬을 뺐어, 그러면. A. 자, A가 1 곱하기 3행렬이야. 근데 영행렬은 단위를 안 줬어. 그래도 무슨 상관없지. 상관없다고. 그래서 영행렬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곱하기를 안 하긴 했지만 영행렬이 누구의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 숫자에서 0의 역할을 해주니까 영행렬이라 그랬지. 아직 행렬의 곱셈을 안 하긴 했지만 얘가 영행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상 어떤 행렬이 됐든 여기다 이거 곱하면 뭐 나와야 되게?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역할을 주는 거야. 영행렬이라는 애는 뭐야? 숫자 0이 하는 역할과 완벽히 동일한 역할을 해줍니다. 행렬에서. 뭔 말이야? 2 곱하기 0이 얼마야? 0이지. A 곱하기 0도 0이라고. 2 더하기 0이 얼마야? 2지. 그러니까 A 더하기 0은 얼마야? A인 거야. 그쵸? 이게 좀 이 체계가 좀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뭐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얘기가 가능하지. 그러면 A 행렬에서 A 행렬을 뺐어.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게? 그래. 0 행렬 나와야지. 그게 0이잖아. 아무것도 없다. 0. 맞지? 네. 그래서 그런 역할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실수배부터 해가지고 다 얘기를 했고 저거 해볼까? 618번 해볼까? 618번? 자, A 행렬은 5, 0, 마 1, 3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행렬도 2 곱하기 2인데 2, 3, 4, 마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C 행렬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밑에 것들을 구해보래요. 1번에 A 행렬 빼기 B 행렬 더하기 C 행렬을 하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결과가 몇 곱하기 몇 나오게? 2 곱하기 2겠죠, 무조건. 덧셈 뺄셈 하는데 모양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각 자리 똑같은 애들끼리 하면 돼. A 빼기 B 더하기 C잖아. 5 빼기 2 더하기 1. 얼마야? 4지 4. 5 빼기 2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0 빼기 3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지. 아이씨.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언제는 돌아갔던 적 있고 항상 비슷한 상태 아니야? 자, 마이너스 1 빼기 4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아니, 이거 하라고. 이거 그냥 보면서 하면 되잖아. 아, 진짜. 마이너스 뭐야? 애매해요. 더하기 마이너스 3이 왜? 더하기 마이너스. 아,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고. 그러면 마지막 거 얼마인데? 마이너스 14. 1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 C에다가 B를 빼고 A를 뺀대요. 그냥 이것도 그냥 한 번에 하면 돼. 해봐. C에다 2배하고 B 빼고 A 빼봐. 여기다 2배하고 B 빼고 A 빼고.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C 마이너스 11. 2배하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마이너스 11, 그지? 자, 여기 세 번째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자, 마지막 거 13. 13.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 먼저 저거를 풀어서 정리를 A, B, C로 정리를 먼저 하고 정리 끝나면 이렇게 나오면 그때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순서는 알겠죠? 네, 그렇게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럼 정리부터 해봐. 플러스 3B 플러스 4C. 마이너스 A 플러스 3B 플러스 4C 해, 그러면. 헷갈린다 여기. 아니 그래. 자, 하나씩 해요. 3B랑 4C 더해봐요. 얼마? 이거 3B 하면 3B 하면 6. 여기 4C 하면 그럼 더하면 그럼 A 빼면 5. 그냥 하면 되지. 자, 그럼 두 번째 거 3B 4C 더하면 마이너스 4. 7. 맞지? 거기다가 A 빼면 마이너스 7. 자, 세 번째 거 3B 4C 더하면 0. 그럼 거기다 A 빼면 마이너스 1. 3. 잠깐 3이. 자, 3B 4C 더하면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은 누구대가 진짜. 기탄 수학 필요? 수력 충전 필요? 마이너스 3은 거기다가 A 빼면 마이너스 1. 누구대가 있어? 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못하면은 수력 충전 시켜버린다. 김진우 쌤도 계산만 잘한다고 틀리는데. 계산만 시켰는데. 진짜 계산기였어요. 지금 왜 그래? 이 잘하는 거니? 그럼 놀았으니까 그러지. 옛날보다 잘하던데 김진우 쌤 때문에. 긴장했어요. 진짜? 그때 진짜 뭐 그때는 내가 모르긴 하지만. 진짜 어려웠어.
시험 봐. 그때 쌤이 맨날 저 밟았어요. 저랑 민준이랑. 저 맨날 수학 시험 보면 지금도 맨날 갈구고 있는데. 단어 과목을 저한 50점도 안 나왔어요. 아유, 그때 구몬 때문에 중1 거는 되게 쉬워가지고 빨리빨리 배우고. 와나 소인수 때까지 잘했는데. 와 근데 나 정말 진짜 했는데. 1차 방정식이 엄청 쉬워가지고 소인수보다 못해가지고. 소인수는 저 진짜 잘했거든요. 소인수분 하러 가. 소인수를 할 때 이제 그때는 하잖아. 그때 많이 봤지. 그때는 답지를 몇 개씩 해. 움직이는. 자. 움직이는 거 같다. 시끄러. 아무 그 뭐야 이득 없는 대화. 자, A 행렬, B 행렬 줬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가 있고 저기 마이너스가 써 있어. 그럼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X가 0이랍니다. 이게 0 행렬이란 소리지. 0이란 소리지.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X 행렬이다 이 소리네. 자, 그 X 행렬을 구하랍니다. X 행렬을 구하래요. 자, A, B 나와 있잖아. 2 곱하기 2. A 빼기 B가 X래. 뭐 들어가야 돼 처음에? 1, 4, 6, 마이너스 9. 네. 된 겁니다. 자, 620번은 하세요. 네. 620번 풀어보라고 나중에. 귀찮아. 그 정도는 해 좀. 자, 621번에 A-2B가 지금 뭐라 그랬냐? 1, 마 2, 6, 5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A 플러스 B가 2랑 마 4랑 마이너스 3이랑 5라고 합니다. 2차 정사각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2 곱하기 2란 소리야. 2차 2 곱하기 2 정사각. 그러면 3 곱하기 3은 뭐겠어? 3차 정사각 행렬. 그거를 2차 정사각 행렬이. 그리고 4 곱하기 4는 뭐겠어? 4차 정사각 행렬. 와. 네,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야? 그냥 2 곱하기 2라고. 아 이러면 너무. 이름을 왜 그렸어요? 2차 그 정사각 행렬이라 지금 행렬.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왜 굳이 그거를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받아들여 그냥. 그걸 따지고 싶으면 자 수학과 가서 교수님한테 따져.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줘? 거기 한국 수학원 들어가서 그런 거 너네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막 명칭 바꾸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한국 수학원 들어가면 돼. 가서 해. 알겠지? 가서 박사님들하고 막 싸워. 막 싸워가지고 막 이겨. 그냥 바꿔. 알겠지? 이게 좀 나이가 없어. 알겠지? 가서 바꿔. 그러면 돼. 그러면 모두가 편해질 수 있어.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네. 모두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잘 가서 바꿔보세요. 뭐 교육청 이런 거 안 통해요. 한국 수학원 들어가서 바꾸셔야 됩니다. 수학 용어는 수학원에서 정하니까. 네. 그런 게 뭐가 있는데 내가 그때 애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비슷한 얘기인데 한국 수학원에서 그거 역함수 얘기구나. 너네 해당 없네. 공수 2 하면 그때나 들어볼 수 있는 얘기니까 패스. 아니. 자, 이거에서 뭐 구하라 그랬냐면 A-B 행렬의 1,2 성분을 구하래요. 1행 2열 성분 여기 요거 구하래. 그럼 A-B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줬단 말이야. 이거 뭐 하면 돼? 연립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얘가 나올까? A-B를 구하고 싶어. 이거 그렇게 하는 거. 네, 요거 X, Y라고 생각하고 연립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A-B가 한 방에 나오나? 그냥 A. 그럼 A 따로 B 따로 구해야 되겠지? 네. A 따로 B 따로 어떻게 구해? 그러면 연립해서? A 따로 뭐 B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2배를 해야 될 거고 A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2배를 해야 될 거고 그럼 A부터 구해봐? 네. 자, 2배에서 5A가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배 해서 더해. 요거 2배 해서 더하면 5a는 뭐식이 나올 거 아니야? 5 마이너스 10 5랑 10 네 마이너스 10이랑 0 0이랑 15 15. 자 그럼 이제 5로 나누면 a 행렬 나오지. 1, 마 2, 0, 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를 구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2배를 해서 빼면 되겠죠. 여기에서 얘를 빼야 5b가 나오겠지? 네. 네, 그럼 5b를 구해봅시다. 5b. 자, 얘 2배에서 빼, 얘한테. 그럼 얼마야? 0 0. 얘를 2배를 하고 빼야지 5b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는? 얘도 0이지. 자, 그리고 마지막 얘는? 마이너스 아니, 여기. 마이너스 12, 15가 되지. 자, 여기는 마이너스 5 되지. 자, 그럼 b 구하시면 0, 0, 마 3, 마 1입니다. 자, a 빼기 b 이제 하시면 되죠. 네, 뭐 a 빼기 b 하면 근데 여기, 자, 봐봐. 이런 문제에서 이거 다 구해도 되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잖아요. 그럼 얘만 보면 되지. a 빼기 b 하면 마입니다. 진짜 걸리지. 형님 있어요. 안녕하세요. 숙제 볼까요? RPM 줘봐. 누구야? 왜? 일단 교회는 몰라. 교회는 어쩌냐? 나 너무 스포는 싶어. 여기 몇 점? 그냥 내가 전화할게. 네, 159까지. 159쪽 RPM 159쪽. 아이씨. 개념 원리는 285까지 남은 거 하시고.